저는 사실 후회한 적 많습니다. 삼성 다닐 때는 선배님, 후배님들 죄송한데 왜 이렇게 다들 바보 같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역시.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만큼의 팀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네. 뭐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되게 축복이었구나를 많이 느꼈고 2, 3년 정도 저희는 이제 자리 잡는 데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네. 그러면서는 이제 조금 후회나 이런 거를 할 여력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잊은 것 같아요. 후회라기보다는 근데 진짜 힘들다 나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훈입니다. 대퇴사 시대 대기업 직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퇴사자 출신 사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 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박명수 대표님, 최종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방가옥이라는 돼지갈비집 운영하고 있는 박명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픽스라는 수제버거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미슐랭을 대중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고깃집 하고 있고 저희는 미슐랭은 아니고 그냥 고깃집입니다. 네,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기업 퇴사 후 깨달은 것입니다. 단인 회사와 근속 기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는 직장 생활은 7년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5년은 롯데 자산개발이라는 회사, 마지막 2년은 롯데 백화점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10년 딱 하고 퇴사했고 그 전후로 작은 디자인 회사, 작다고 하기엔 좀 크군요. 디자인 회사, 그 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총 직장 생활로만 따지면 정규직으로 따지면 14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4년 했고 네. 인턴도 한 6군데서 했으니까. 그렇게 또 역시. 놓고 보면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안 기분 좋게 여쭙겠습니다. 대표님도 대기업 이제 대사자로 나오셨어요. 대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대기업이죠. 어쨌든 그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과자 만드는 회사니까 저는 오리온에서 한 7년, 8년 정도 근무했고 대표님처럼 막 커리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인턴으로 저도 미국에서 잠깐 한 1년 정도 한 그 정도 스펙 심플하게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대사자로 저는 이제 광고기획자로 일을 했고요. 제가 나가고 나서 더 잘 돼서 최근에는 상장도 했어요. 최근에 G마켓 광고하는 거 아세요? 가수들 나와서 엄청 뜬 버즈랑 막 이렇게 예. 약간 병맛 광고 약간 그런 거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저는 이제 퇴사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퇴사는 언제 하셨어요? 3년 됐습니다. 네. 23년도 1월에 정확하게 퇴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째 가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마지막 퇴사가 21년 6월이고 외식업 한지는 이제 4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제일 빠르네요. 2020년도 1년 정도 창업 준비하고 창업해서 진행한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기업을 목표로 해서 취업을 하신 건가요? 대기업을 목표로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들이 알만한 회사를 좀 들어가 보자라는 네. 걸 좀 목표로 했었고 사실 금융권 쪽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흔히들 아시는 이제 시중은행 쪽 준비를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입사했던 회사에 합격이 되면서 그쪽으로 조금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된 경우입니다. 원래 전공은 뭐셨어요? 법학이었습니다. 법학으로 인데 금융 쪽 준비했어요? 금융 쪽은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전공이 중요하진 그렇게 않으니까 그래도 이과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은행 말씀하시는 은행 같은 거잖아요. 경우는 사실은 영업에 가깝죠. 맞죠. 그럼 롯데 자산개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초기 한 1년 정도는 네. 롯데월드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지에서 총무 역할을 한 1년 정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본사로 들어가서 MD 쪽 외부에 이제 뭐 말하기로는 뭐 MD 기획, MD 전략이라고 하는데 MD 부서의 스텝 부서 아니면 뭐 기획 부서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럼 자산개발 같은 경우 MD는 부동산을 부동산 쪽에서도 롯데 자산개발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종합 부동산 개발 회사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쪽을 다 개발하고 기획하는 회사였어요. 오피스텔도 하고 호텔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저는 이제 쇼핑몰 쪽 요새 이제 알려진 뭐 스타필드라든지 네. 더현대라든지 그게 이제 유통 쪽에서 있는 쇼핑몰 개념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있는 MD 그 역할입니다. 대표님은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학부를 미국에서 해서 제가 졸업할 때 그 리반 브라더스 사태 바로 직후라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한국을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로. 네, 그러면- 그냥 공채로 해가지고. 네. 그럼 어떤 부서로 들어가신 거죠? 저는 초반에 1년은 인사팀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GMO라고 글로벌 네. 마케팅 오퍼레이션스라고 글로벌 마케팅 본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CMO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은 대기업 목표로 하셨나요? 목표로 한 건 아니고 저희 때는 대부분이 그냥 한 100개 정도 쓰거든요. 진짜. 양으로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렇게 제일 막 좋아하는. 좋은 학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몇 개 이제 얻어 걸리고 저도 삼성하고 두산 막 롯데 이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런 데는 꼭 사트 같은 거 인적성 검사 하잖아요. 인성 문제. 네, 인성. 맞아요. 네. 거기서 항상 걸리더라고요. 인성에서 걸러주시. 그거 안 보는 데는 합격을 잘했는데 네. 그래서 뭐 우연찮게 오리온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함께 준비한 회사 혹은 합격한 회사가 다른 데도 있나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시중은행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취업 준비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첫 시즌에 한번 준비를 하고 그때 이제 어떤 회사는 서류를 통과하기도 했고 최종 면접까지 가기도 했고 뭐 그런 회사들이 몇 개는 있었지만 다 탈락을 했어요. 다 탈락을 하고 은행 채용 시즌이 끝나고 여기저기 넣어보다가 하나가 그냥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연찮게 입사를 하게 됐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삼성전자만 넣었고요. 바로 합격이 돼서. 원샷 원킬이에요? 저희랑 다르네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역시 한국 와서 거리감이 좀 취업을 하려고 해서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뽀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 취업 뽀개기였나? 거기서 스터디 그룹을 멤버를 뽑는데도 이력서를 보고 뭐 인터뷰를 해서 걸러내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 제 기억이 맞으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하고 그 후로 이제 대기업들이 쭉 이렇게 공채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일찍 결정이 돼서 그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삼성으로 네, 가게 삼성인데, 됐습니다. 네. 더 할 필요 없죠. 아니, 삼성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끈악풀 같은 게 어떻게 원샷 원킬을 하지? 쉽지 않은데요. 뭐 감사한 일이었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제 준비한 회사나 아니면 합격한 회사. 몇 군데 붙기는 했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B2C 회사들, 소비자 회사들 좀 몇 네. 개. 뭐 우유 회사도 있었고 네. 아이스크림 회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보면은 거의 합격률이 높았어요, 저는. 어. 근데 인성. 인성 없나요? 오리온은 그 전에 인성 서류 없었나요? 인적성 검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약했고. 네. 사실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기업 안에 있으면 정말 많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는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합격 소식을 받으면 어쨌든 이게 온 집안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 사실 좀 담담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회사가 아니었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이라든지 뭐든지 뭐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약간 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 가서 좀 면접 연습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봤던 회사라 합격 소식이 이제 문자로 딱 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조금 담담하면서도 좀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될까 안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뭐 받았을 때 기분도 확 좋아지면서 그런 게 있는데 면접 보고 나서 그냥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있어서 사실 담담했어요 좀. 그러면 뭐 주변에서는 어땠어요?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죠. 아, 부모님들 원래 대기업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타이틀. 네. 고향에 현수막 이렇게 건거 아니에요? 원주 터미널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주 고등학교 뭐 35회 졸업생.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대표는 궁금해요. 합격했을 때는 이제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너무 오래돼서 오히려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너 같은 애가 왜 삼성전자를 왔어가 되게 많았고 그렇게 말한 주변 사람들 중에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10년 저는 채우고 나왔고 다른 분들은 뭐 아 야 너 같은 애가 삼성 어떻게 다닐라 그래 뭐 이러면서 갔는데 제가 제일 오래 다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 좋아하셨죠. 좋아하셨고 사실 그때 가까이 있던 친구는 오히려 막 갤럭시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아이폰이 한국 네. 이제 처음 나올 때여서 제 친구는 야 삼성 이제 망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이폰 진짜 대박인데 삼성 망했다. 네. 막 큰일 났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 안 망하고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궁금해요.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한국 와서 삼성에 들어가셨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 삼성 다니면서 또 MBA를 미국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원샷 원킬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가서 링크드인이라는 음.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MBA 인턴도 하고 스마트띵스에서도 했었고 하면서 아 이게 문화적으로 되게 다르구나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만약 외국계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창업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거제도에 플랜카드가 붙었나요? 아니요. 기억나는 게 제가 축구 동아리 했거든요. 동아리 방에서 누워 있다가 네. 문자가 띠리리가 최종 합격했다고. 네. 그렇게 저도 뭐 기분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도 거제 삼성중공업 다니셨거든요. 아, 네. 어쨌든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뭐 오리온에 대해서 큰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네. 몇 개 더 넣어봐라.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입사하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현대 모비스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좀 그런 거 있어요. 당시에 그럼 연봉하고 뭐 약간 복지 수준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대기업 다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봉이 되게 맞아요. 높을 줄 알더라고요. 네. 야 당일 초봉 뭐 5천 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3,95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초봉 딱 되고 성과급이 조금 별도로 주어지는 그 정도. 그 정도. 대표님 비슷하실 거고. 저도 네. 첫 월급이 딱 찍힌 게 260만 원이었나? 그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요. 저희도 넘사벽이네. MBA 아니요 크게 출신 아마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봉 테이블 다를 거예요.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계약 연봉이 4천 뭐 중반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은 PS라는 게 있었으니까 맞아. 네. 따로 그게 이제 부서별로 조금 상이하긴 한데 대부분 뭐 50% 받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6천 후반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퇴사하실 때는 10년 일을 하셨잖아요. 연봉이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원천 징수 기준 저는 뭐 1억 7천 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1억 대박. 7천, 되게 8천. 다르네요. 대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과장 되기 바로 직전 대리 때 그만을 두는데 과장이 됐으면 아마 좀 월급이 더 훨씬 뛰었겠죠. 보통 네. 대리에서 과장 갈 때 월급이 많이 뛰니까. 제가 대리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6천이 조금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 나올 때 제 직무가 B2B 영업이었어요. 딱 나오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는 좀 수당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실급여 기준으로 한 500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 제 또래에 비해서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네. 수당을 좀 받아가지고. 퇴사를 약간 고민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퇴사하기 2년 전까지는 좀 약간 막연하면서도 계속 퇴사해야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 1년 정도 마지막은 좀 진지하게 뭔가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실천도 해가면서 고민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고민이었어요? 당장은 괜찮죠. 이제 당장 타이틀 뭐 어쨌든 주변에 비춰질 때는 네.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한데 미래를 봤을 때 조금 불확실한 거죠. 어떤 것들이냐면 계속 보이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제 선배들인데 특히나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신 선배님 부장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들 봤을 때 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저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최대치가 봤을 때 제가 바라는 뭐 이상적인 삶을 맞아. 살고 있느냐. 회사 생활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도 비슷하네요. 이제 저는 중소기업을 다녔지만 좀 빠르게 퇴사를 결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이유였어요. 아마 5년 뒤에는 우리 과장님 같은 모습일 거고 또 10년 뒤에는 우리 팀장님 같은 모습일 거고 진짜 잘 되면 우리 대표님 같은 모습일 건데 광고회사가 업무가 정말 과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바라나?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결단을 했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들 아 그만둬야 되는데 거의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그것도 사실 제가 막 나가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외부에서 이제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끌어당김이 더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동기들 모이고 입사 동기들 뭐 공채 동기들 모이면 야 나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맨날 하지만 사실 나가는 사람 거의 없고 나갈 사람들은 거의 1년 내로 퇴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뭐 10년 가까이 되면 이제 그 생활에 이미 녹아든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제의가 왔던 거였던 네, 거죠. 이직하려는 회사 이직한 회사에서 제의가 왔었고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았고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MBA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프로덕트 매니저라 그러죠. 혹은 네.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에서는 PO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직무를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원했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는 내가 뭐 아무리 큰 일을 한다 그래도 네. 전체의 정말 일부였고 내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봤었을 때 그 정도지. 근데 그거 외에도 저는 항상 프로젝트가 재밌었고 새로운 것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다가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바로 그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네, 스타트업 한 2년 다녔었고 좀 특이하죠. 저는 막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 다니다가 거의 제일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또 창업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경험 많이 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떤 직무를 하셨고 또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직무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삼성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실 내에 있었고 퇴사하기 직전에는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디바이스 간 연계나 이런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 네. 당시엔 애플만 그게 가능했고 삼성은 그게 조금 약했는데 그런 거 네. 만드는 PM 역할을 했었고요. 나와서는 마케팅 리드, 뭐 디자인 리드 같은 거 했었고 그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대표님이 나와서 여기 팟캐스트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품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 글로벌 약간 EO 약간 이런 채널처럼. 스타트업으로 옮기실 때 월급이나 복지 같은 것들이 네. 좋아졌나요? 뭐 더 좋아졌다기보단 그때는 스타트업 호황기여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시장에 네. 그래서 비슷한 대우를 조건으로? 받고 네. 이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퇴사를 고민한 기간. 저도 한 2년 정도 똑같이 고민했고 저는 근데 성향, 조직 생활이랑 좀 안 맞다. 내 성향 자체가. 그거 깨닫는데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조직 생활이랑 안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때부터는 회사 일이 너무 싫어지고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슴 속에는 그 열정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막 24시간을 일하고 싶은데 이걸 끄집어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그때부터 좀 불행하다고 느껴서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게 한 2년 정도 하면서 주말에 알바도 해보고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사 후에 요식업을 어쨌든 뛰어드셨어요. 전공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에서 해온 직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뭐 저는 시작을 할 때 동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동생도 뉴욕에서 학교를 나왔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고 이런 친구여서 역할이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시피나 뭐 현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저는 뭐 아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운영 경영 HR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했던 거라 사실은 직무 연관성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부모님 영향을 좀 받았고요. 저희 네. 그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은 어쨌든 끝내고 무언가는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 쪽을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점 관련된 곳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네. 퇴근하고 병행하면서 점점 좀 확신이 더 강해진 거죠. 나와서 이런 비슷한 직종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 대표님은 그만두셔도 주변에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 대표님부터. 대표님은 처음 뵙잖아요. 그 뵙는 이미지로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주변에서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 회사 생활 7년 하면서 저도 이제 공채로 들어갔는데 동기들은 모두가 다 회사를 떠났어요. 한두 명이 지금 남아있나 정도인데 저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였어요. 위에서 시키면 다 하고 고분고분하고 별 소리 없고 그냥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사실 퇴사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아무 말 없이 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이었죠. 상무님은 요새 어떻게 이게 지금 네. 경기가 이렇다는데 너 지금 나가면은 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 이런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으셨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그래도 그렇게 반대하시거나 걱정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방가옥이라는 그 매장이 가업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거든요. 방씨고 성함이 가든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고깃집이. 가든형 이제 네, 맞아요. 고깃집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하셨던 요식업이 돼지갈비집인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이제 소고기집을 하셨고 저는 아예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아까 대표님도 제가 처음
처음 보는 인상으로는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서 별로 충격을 안 받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 이런 제스처를 주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방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회사 되게 열심히 다녔고 네.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윤 대표님하고 완전 반대로 네.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님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발적 주말 출근도 너무 많이 했고 야근도 너무 많이 했고 심지어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임원들하고 너무 친해서 나보다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싫어서 임원들하고 식사도 빠지지 않고 다 네. 그러니까 제 삶이 거의 없었어요. 또 저희는 회사가 수원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로 와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뭐 쉽지 않았지만 뭐 어쨌든 전 진짜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사실 좀 되게 적응을 못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옆 회사 다니는 친구 있으면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일단 퇴근하고 오면 뭐 8, 9시 뭐 10시 이러니까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진짜 걱정 많이 하셨어요. 걱정 많이 네, 하셨어요? 진짜 걱정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뭐 내색은 안 했지만 속 타들어 가셨을 거고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정말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죠. 초반에 특히 외식업 다들 더 힘들잖아요. 첫날부터 대박 나는 외식업 저는 못 봤거든요 주변에. 근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힘들었고 3년 가까이 고생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왜 요식업에 뛰어드셨나요? 저도 거의 2년 정도 고민했으니까 네. 근데 수동적인 일보다는 회사는 어쨌든 위에서 시키는 일 하는 건데 이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취미가 이제 하나는 축구, 하나는 맛집 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 둘 중에 돈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식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7년 또 한 10년 이상 5년 다니셨잖아요. 7년. 네, 7년. 네. 7년 다니셨구나. 매몰 비용이 꽤 크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었다라고 하면 더 빨리 퇴사하시고 요식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어떤 조직에 있든 크게 불평 불만 없이 잘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중소기업이라고 굳이 그러지 이게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런 건 있는데 아예 퇴사를 한다까지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예요.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다녔으면 불평 불만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그래야 1년은 다녀야죠. 대표님 어떠세요? 이거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좀 성향상 수능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다니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이미지와 좀 다르세요. 절대 순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대기업 퇴사자의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회사의 이름값이 퇴사 후에도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좀 체계적으로 잘 배웠다 아니면 대기업 시스템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좀 작은 비즈니스에서는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업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기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외부에서 보기에 대기업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돌아갈 것 같지만 큰 틀에서의 시스템만 그렇고 한 작은 부서에 들어가면 한 일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처럼 일할 수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것들이 또 많아서 꼭 대기업이라고 뭔가 업무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광고 대행사 했을 때 롯데백화점을 담당했거든요. 롯데가 어렵습니다. 기업 문화가 빡세요. 아주 빡셉니다. 네, 아주 그래서- 짜요. 되게 짜요. 네, 롯데가. 맞아요. 짜고 빡세고 이제 문화 자체가 조금 네. 보수적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시스템을 챙기는 그런 게 다른 데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일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롯데에서 뭐 한 7년 정도를 근무를 했다가 음식점을 하신다라는 게 득으로 될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런 게 득으로 될 일은 없는데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했던 업무가 아예 불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쇼핑몰이라는 건 사실은 마른 쇼핑몰이 좀 그냥 상업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시설 안에 리테일 의류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F&B 뭐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뭐 병원부터 뭐 엔터 서비스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업시설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 작게 축소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음식점이라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업무적으로 어떤 동일성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장을 좀 여러 개 하고 계시고 대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하시는 분이니까 대기업을 다녔다라는 그 이력 자체가 득이 되셨나요?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질문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네. 사실 대외 활동 많이 하진 않는데 네. 본의 아니게 작년에 뭐 정부 지원 사업하면서 인터뷰를 좀 해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전 국민이 아는 회사를 다녔던 거는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삼성전자 다녔다고 햄버거가 더 맛있고 뭐 사람들이 여기 햄버거는 더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오지 않을 것 더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르시고 다들 고객님들 다 모르시고 맞아요. 뭐 사실 그거가 직접적으로 내 거에 도움이 됐냐라고 보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대표님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셀럽들, 뭐 연예인들 이렇게 네. 많이 맞아요. 뭐 오시고 네. 또 이렇게 그 바이럴 해주시고 네네. 하시잖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 진짜 한 명도 모르고요. 다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분들조차 뭐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냥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틸 수 있으면 갈 데가 없어서라도 성시경 씨가 와서 먹을 텐데를 한번 찍어줄 거고 네. 20년이 돼 있으면 노포가 돼 있으니까 또 노포 좋아하시니까 오실 거고 그래서 그냥 네.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유명한 분들이 올려주시고 이래서 네. 그때 되게 감사했죠. 네. 저는 이제 그 대표님 나오신다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를 서치해 보면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뭐 팔슨 스쿨 나오시고 또 삼성전자 나오시고 스타트업 이렇게 하시고 스타트업 임원으로 계신 거였죠. 예, 하시고 하시니까 그 네트워킹 자체가 되게 폭넓고 수준이 높아서 오픈하자마자 또 바로 이게 바이럴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해본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저도 뭐 나름 사람들 많이 아는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이제 시차가 한 10년, 15년 벌어졌잖아요. 제가 수원에 있던 시간과 네. 서울에서 일하셨던 분들하고 시간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게 회사에 맞춰져 있었어요. 나는 삼성에서 성공할 거다. 임원이 될 거고 사장이 되는 게 목표였다. 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소셜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외식업 뭐 유명한 분들 네. 가게 가서 친해지고 막 이런 게 좀 더 있었고 그게 누적된 차이가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전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셰프님들이 다 미슐랭 출신이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셰프님들도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를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좀 능력 있는 분하고 같이 하길 원하실 텐데 그 뒷배경들이 대표님을 선택하게 된 이분 능력 있으니까 햄버거 집을 한다는데 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그런 영향은 없었을까요? 간접적으로는 뭐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좀 능력의 관점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의 관점 이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네. 제가 삼성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다녔다고 하면 우리 동업자가 같이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뭐 모르겠어요. 동업자 네. 댓글 달아줘. 근데 뭐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사람의 자체에 대한 네. 게 더 클 것 같고 이 사람이 바보는 아니겠다 정도의 신뢰는 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직원들이 이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믿고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지랄 맞은데 뭐 같이 말 섞기도 싫은데 이 사람은 그냥 뛰어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줘야지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셰프 친구분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먼저 혼자 하고 있었고 혼자 근데 하시다가 제가 일하던 데 근처에서 하게 돼서 아, 아는 사이니까 먹어봤는데 맛이 되게 좋고 근데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거 브랜딩 조금 더 하면 더 잘 되겠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좋은 마음으로 회사 다닐 때 원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그렇죠. 내가 그냥 도와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훈수. 근데 훈수를 하기에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서 그럼 내가 조금 돈을 태울 테니까 같이 하자. 왜냐면 그냥 한두 시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같이 해보자 한 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때요? 대기업 뭐 대사자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자를 팔던 사람이었으니까 과자를 연구해서 생산해서 판매 전략을 짜고 어떤 유통업체에 넣을 건지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식당 하는 거하고 저는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하면 뭐 갈비, 한우를 더 많이 팔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 어디에 노출을 할까 그런 것 고민하는 게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나서 좀 회사의 역할이 있을까요? 회사 역할이요? 나오고 나서 생각했을 때 회사 역할 역할이 이랬다. 너무 크죠. 지금은 그냥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그냥 회사인 건데 회사 다닐 때는 다 조직이 분업이 돼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디자인팀, 물류팀, 생산팀, 연구팀 뭐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들 도움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유관부사한테 다 도움 받을 수 있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저런 나도 규모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하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사장이 해야 되는 몫이 거의 뭐 8할 9할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회사는 사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네.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하는 결정들이 다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그전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편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일단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약간 한 1년, 2년 정도를 좀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로움이 많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깃집에 모여서 한잔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으쌰으쌰 뭐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자를 저는 저 혼자 아침에 결심하고 혼자서 뭔가 하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좀 팀이 모여서 이거 해보자. 근데 사실 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돼도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 회사원일 때는. 그래서 그 감정, 뭔가 으쌰으쌰 하자는 감정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회사의 역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조직이 있고 팀이 있지만 으쌰으쌰를 제가 한다라고 해도 그때의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저 혼자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과연 으쌰으쌰 하나도 있고 막 되게 지쳐 보이고 막 이제 그래서 그게 회사원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역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해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 근처에서 지금 고깃집 하잖아요. 용산에서. 네. 그러면 제가 다녔던 회사 직원들이 저희 식당에 와요. 회식하러. 그럼 그 회식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기 끼고 싶다. 한 번씩 앉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대표님 어떠세요? 방금 이거 저 좀 동의하고 저도 회사의 역할을 좀 본격적으로 느끼면서 지점을 늘리게 된 것 같아요. 하나인 상태로는 이게 구조화가 저는 좀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빠르게 구조화를 할 수 있게끔 스케일을 만들자가 그나마 없는 와중에 있는 저의 경영 전략이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하셨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인맥이 있으셔서 아니요. 이렇게 빨리 연예인 지인이 없습니다. 네. 혹시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있으면 저도 좀 대기업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하고 음식점 하고 계신데 대기업 퇴사를 후회한 적 있나요?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3년 됐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운영하면서 힘들 때 힘들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보다는 나았다. 오픈하자마자 좀 잘 되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맞아. 잘 돼서 그래요. 너무 잘 돼서 그래요. 부럽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년 운영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원주에 있는 방가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월에 한 이제 3억 조금 넘는 매장 하나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회한 적이 그러니까 없으시겠네요. 후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후회한 적 많습니다. 삼성 다닐 때는 선배님, 후배님들 죄송한데 왜 이렇게 다들 바보 같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만큼의 팀과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네. 뭐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되게 축복이었구나를 많이 느꼈고 2, 3년 정도 저희는 이제 자리 잡는 데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네. 그러면서는 이제 조금 후회나 이런 거를 할 여력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잊은 것 같아요. 후회라기보다는 근데 진짜 힘들다 나오니까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 않았고 되게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 공부하면서 네. 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행히 빠르게 저희는 좀 성장을 해서 최근에 삼성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남 잘 되는 걸 늘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마음. 근데 뭐 제가 삼성 계속 다녔다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계속 다니셨으면 그래도 최근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네. 뭐 보너스냐 아니면 주식이냐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같은데 삼성 잘 되면 좋죠. 나라도 좋고 경제에도 좋으니까 저는 무조건 삼성 잘 되는 게 네, 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삼성 잘 되면 삼성이 좋아요. 이제 어떠세요, 대표님은?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매출에 따라서 며칠 좀 안 나온다, 좀 약간 적자 비슷하다 이러면 네. 엄청 후회하고 오늘 좀 많이 팔았다 이러면 역시 자영업하길 잘했어. 네. 전 진짜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매출 안 나온다 이러면 하루가 그냥 우리 와이프 말 걸면 오늘 매출 안 나왔다 얘기하지 마라. 말 걸지 마라. 그 대표님이 퇴사하시고 방가옥을 운영하셨다면 후회하셨을까요? 그러면 뭐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좀 궁금한 게 대기업을 퇴사한 분들이 요식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요식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높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 작든 크건 간에 어쨌든 프로젝트들을 하나씩은 다 맡아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일을 잘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부장님, 임원 이런 거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게 쌓이면 어쨌든 프로젝트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키워지는 것 같아요. 요식업에도 어쨌든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성실함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성실함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성실함,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까지 했고의 문제는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이면 저는 어느 분들이어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외식업에 있으면서 보면 포기하고 던지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저는 다들 큰돈 인생의 베팅인데 대부분 네. 조금 더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고 성장하고 이러시면 다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같은 맥락인데 저도 회사 다니신 분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기획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신 분들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외식업 했을 때 유리하다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잘 될 때 뭐 좋지만 잘 안 될 때도 왜 안 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고객이 뭘 싫어하나 뭐가 불편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기획팀이라든지 전략팀이란 이런 데서는 항상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되게 외식업 할 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의외로 이렇게 보면 대기업 출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대기업을 다니다가 요식업을 한다는 건 되게 큰 선택이에요. 이제 이 큰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영업은 할 거 없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거 하나와 대기업을 간다는 거는 어쨌든 성실할 확률이 높아요.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공부인데 그거 이제 열심히 하고 또 회사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도 성실하게 직무들을 따라가고 그런 분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나와서 뭔가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이슈가 생겼다 이걸 메꿔낸다가 아니라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앞단으로 이제 넘어가서 고민해보고 문제를 폭넓은 관점에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신 분들이 나오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대기업이라서라기보다는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월 200대의 월급을 받는 외식업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될 거고 근데 대기업을 하다가 창업을 하시게 된 분들은 급여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근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외식업자들이 200, 300 벌다가 나 월 500 벌면 해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00, 800, 1000을 벌던 분들이 나와서 하면 내가 똑같이 벌어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것만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적어도 2배는 벌어야 비슷하다고 느낀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의 크기나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평짜리 15평짜리 가게 차려서 하는 거랑 서령처럼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가게를 차리는 것은 좀 저는 접근법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애초에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설득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어쨌든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반대의 사례도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분도 이제 대기업 출신이긴 했어요. 근데 보는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이제 조직을 이끌고 막 그렇게 했던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방향에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되게 유명한 셰프님을 데려오셔서 이렇게 잘 전개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경험이 없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셰프님을 데려오시고 그 셰프님이 매장을 50평이면 30평을 주방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이닝 주방을 만드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직원을 믿어줘야 돼라는 게 이제 그 대표님은 이상적인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시고 이제 했는데 막상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셰프님은 떠나시고 셰프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향성은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업을 접으셨던 뭐 그런 경험도 이제 간접 경험으로 저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조건 득이 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대기업 출신들의 단점인 것 같아요. 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 뭐 부장이나 임원급들이 퇴직하셨을 때 보통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직 관리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 나오셨는데 막상 현실을 부딪혀 보면 현장 중심으로 저희는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다 막 준비해서 관리만 하려고 준비 막 철저히 해놓고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럼 대기업을 퇴사를 하든 중소기업을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때 이것만큼은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꼭 뭘 준비하고 퇴사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마음 먹고 퇴사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철저히 준비하고 퇴사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준비는 나와서도 조금씩만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힘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꼭 뭘 준비하고 퇴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누가 찾아와서 퇴사 막 고민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놈들은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그래도 난 나가야 돼라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나와야 그나마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말려서 퇴사 안 할 정도라면 그러면 퇴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말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말에 파트타임 잡이라도 해보고 해라. 외식업 아직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네. 국밥집을 하는데 국밥집에서 일도 안 해봤는데 국밥집 차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유니버스를 모르는데 그냥 나와서 차리고 시행착오 겪고 그러다 네. 살아남으면 다행이지만 뭐 네.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접고 돈 너무 많이 손해보고 그렇게 많아서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저도 준비는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퇴사 직전 1년은 열심히 이제 파트타임도 하고 현장 일은 중요한 것 같긴 해. 그걸 알고 네. 뛰어나와라.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나오는 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저도 그냥 추락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한 요 정도의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위에 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막상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해보면 쭉 추락하거든요. 근데 그때 낙하산을 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 낙하산을 아예 펴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추락할 준비는 해야 된다. 대표님 어떠세요? 방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뭐 스펙을 준비한다든지 어디에서 일해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가짐, 이제 회사에서 보통 나올 때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나와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24시간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생겼을 때 나와서 해야지, 도망치듯이 나오면 막상 할 게 없거든요.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몰입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어영부영 치킨집 하나 열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망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시라. 1부에 모든 준비된 질문을 다 해봤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